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핀테크 기업들의 이슈 중에서 제가 꼽기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어펌의 실적 발표가 2월 10일 날 있고요. 근래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. 핀테크 기업의 특성상 근래에 그러기도 했는데 또 규제 관련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되게 신기한 형태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저점에서는 꽤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을 한 62달러가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상관이 있습니다. 여러 핀테크에 상관이 있고요. 직접적으로 소파에 연관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왜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마르케타 때문에 상관이 있고요. 마르케타의 성장성이나 여러모로 이 마르케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이 이야기인즉슨 갈릴레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파의 주주들도 재미삼아 보면 되지만 참고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저는 단언컨대 소파이나 갈릴레오가 아직까지는 이 BNPL 서비스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정리해 보자면 소파이는 현재 저축이나 투자나 기타 등등의 큰 카테고리가 있다면 사실은 소비 부분에서는 그렇다 할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. 제가 소파이 처음 영상 리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소파이가 결국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해 왔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뷰입니다, 이건. 네. 소파이는 빠른 시일 내로 또 갈릴레오도 그렇지만 이 BNPL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현재는 이 카드 관련 서비스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. 그 카드 관련 서비스가 전부인 건데 앞으로는 훨씬 더 결제 옵션이나 여러모로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파이를 통해서 결제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패턴이 앞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내용을. 제가 소파이 BNPL 관련 영상 만들 때마다 가져오는 건데요. 마스터카드와 연계해서 갈릴레오나 마르케타, 소파이 등등이 BNPL 관련 이 서비스를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마르케타에 비해서 소파이나 갈릴레오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거 맞습니다. 마르케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또 고객사들이 굵직굵직한 곳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하긴 한데 이 얘기인즉슨 소파이나 갈릴레오도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현재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마르케타 홈페이지 가시면 BNPL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. 당연하겠지만 이 핀테크 시장에서 작년을 꼽자면 가장 핫한 이슈가 BNPL일 것 같은데 특히 페이먼트 쪽에서는 이 BNPL 관련 큰 거래도 많았고 어, 전반적으로 좀 핀테크 업계를 이끄는 이슈가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파이도 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마르케타의 경우 제가 작년에 나왔던 기사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마르케타는 2020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BNPL의 수익을 350% 늘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죠. 물론 그전에는 애초에 미비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BNPL의 고객 중 일부는 어펌, 애프터페이, 클라르나 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좀 규모 있는 기업들은 BNPL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르케타와 손잡고 있었다는 내용이고요. 이 얘기인즉슨 충분히 소파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지털 뱅킹들이
카드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카드 서비스를 갈릴레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레오에서 아마 이 BNPL 서비스가 조금 더 힘을 주고 오픈하고 가속화시킨다면 분명히 먹거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고 갈릴레오의 성장이 향후 5년 동안 50% 성장을 예상했습니다. 이 얘기인즉슨 네,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다른 핀테크들처럼 안 좋아진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이 내용은 작년부터 언급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50% 성장을 못 한다면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향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이미 이야기해 왔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순간 전망치에서 까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 소파이 머니나 인베스트나 카드나 릴레이나 랜턴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네, 금융 서비스는 매년 150%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모두 다 성장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 일부가 충분히 BNPL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연간 50%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르케타의 데이터입니다. 일단 처리 볼륨으로만 보자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이 60% 늘긴 했습니다. 물론 이게 뭐 매출 그러니까 볼륨의 성장으로 보면 충분히 50%씩 성장하고 있는 게 맞는데 마르케타가 증명을 해주면 소파이에 대한 실적도 조금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르케타의 실적이 좀 늦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네, 이 어펌의 실적을 좀 본다면 여러모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펌이 이쪽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맞기 때문에 어펌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인즉슨 마르케타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수는 없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 이 전반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역시 페이팔만큼의 데미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기업이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더불어서 최근에 좀 기사들이 몇 개 나오는 것들이 기술주 매수해라 낙폭이 너무 과하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핀테크를 매수해라 이런 기사들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꼭 핀테크이기 때문에 사라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핀테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로빈후드를 사라라는 이 CNBC 월가의 이 매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. 로빈후드가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뭐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.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 50%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주가가 낮은 상태죠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펌의 실적도 잘 나오고 핀테크들이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해 보자면 어펌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마르케타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 얘기인즉슨 갈릴레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이 어느 정도 흐름상 같이 가니까요. 성장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. 갈릴레오나 마르케타가 뭐 굉장한 격차가 그러니까 물론 기업의 규모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지만 성장성으로만 본다면 뭐 또 그렇게 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